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1장 청원경찰법부터 해서 내용이 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자, 청원경찰법은 자, 우리 일반적으로 절로 따지면 14개 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법은 우리 청원경찰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법인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죠. 자, 보시면 우리 청원경찰법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 목적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 청원경찰법은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 청원경찰에 관련돼 가지고 자, 직무가 뭐냐? 그죠? 우리 직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시험 포인트도 이 직무 내용은 항상 중요한 테마입니다. 청원경찰 담당해야 될 업무가 뭐냐? 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은 당연히 우리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울러서 또 우리 임용에 관련된 문제죠. 임용. 자, 그래서 임용 절차도 알으셔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임용에 대한 요건들, 우리 결격사유나 기타 등등이 있죠. 자, 이런 것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배치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임용 배치 이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또 우리 청원경찰에 관한 보수, 그죠? 우리 보수 등에 관한 것, 기타 사회 보장에 관한 문제죠. 우리 쪽에 보상금이나 퇴직금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나 사회 보장 등이죠. 자, 이걸 정하고 있는 법이 청원경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 우리 시험에서도 직무를 물어보는 문제도 잘 나올 것이고, 또 임용 배치 문제도 아주 잘 나오죠. 이 두 파트는 거의 뭐 안 빠지고 계속 다룰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하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 보수나 사회보장 쪽 문제도 같이 체킹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청원경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들 우리 청원경찰에 이 법이 제정된 것은 1962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정됐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살펴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 청원경찰이라고 해가지고 지휘자체라든가 기타 신분에 관련된 문제도 우리나라는 독특한 제도라고 보통 하고 있거든요. 자, 그 제도 성격의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청원경찰법은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제정이 됐다. 1962년 최초로 청원경찰법이 제정됐고요. 아울러서 이 법은 즉 청원경찰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독특한 제도란 말에서 여러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도 그래요. 간간히 이제 우리가 서론 쪽의 문제를 다룰 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청원경찰이 영국, 미국으로부터 도입됐다. 뭐 이런 것은 다 틀린 점이 되겠죠. 도입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자, 왜 우리가 독특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일반적으로 청원경찰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러죠. 자, 일단 신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민간인 신분입니다. 알겠죠? 민간인 신분이다. 알겠죠?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우리 벌칙조항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의 신분을 인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인 신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청원경찰은 정해진 구역 내죠. 우리 경비구역 내입니다.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 목적이죠. 핵심은 경비입니다. 자, 경비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나오죠. 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 앞으로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줄여서 경직법이라고 부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경직법이 적용이 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신분 자체는 민간인 신분인데 업무를 처리할 때, 물론 한정된 범위 내입니다.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 목적 경비 업무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바로 경직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민간인 신분이면서 공무원의 신분적 요소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자, 그게 바로 우리 청원경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청원경찰은 우리 민간경비의 큰 일종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민간경비의 큰 틀 속에서 이 청원경찰법이 제정되면서 청원경찰이 활성화됨으로써 민간경비가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경비, 국가 중요 시설이라든가 내지는 사업장 등등이죠. 그러한 경비 업무를 주로 관에서 담당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공경비란 말 쓰기도 합니다. 자, 공경비가 담당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경찰이나 우리 군 등에서 담당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일정 부분의 경비 업무를 담당했던 그런 영역이 민간에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흐름상으로는 공경비에서 담당했던 경비 업무 등이 보통 민간 경비로 보통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민간 경비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경비는 우리 경찰, 군, 즉 국가 등이 담당해서 경비 업무를 보던 것을 이제 민간에게 이양돼 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민간 경비 형태가 아직은 우리나라는 약간 이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간 경비라 해가지고 연달피 현재 우리 경비업법에 적용을 받는 경비업법에 적용을 받는 바로 우리 민간 경비, 그죠? 경비업법에 적용을 받는 우리 경비원들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원경찰법입니다. 자, 청원경찰법에 적용받는 우리 청원경찰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이제 발전 방향은 이 두 개를 통폐한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청원경찰은 우리 경비원보다, 즉 경비업법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보수체계나 기타 조직적 체계가 좀 더 완성된 형태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청원경찰은 특히 우리 국가 지하철 근무하거나 기타 보수 수상 등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경비원들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 흐름이 공경비에서 어차피 이렇게 넘어가는 추세다 보니까 우리 민간경비 발달 과정은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히 청원경찰이 갖고 있는 약간 준공무원, 즉 가시면 공무원은 아니지만 약간 섞여 있는 그런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제도적인 보완이 됨에 따라서 전망이 좀 유망하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 쪽이 앞으로 이제 많은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몇 가지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우리 경찰 담당은 기본적인 공경비가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 청원경찰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민간경비라 불러진 우리 경비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체계만 잠깐 잡아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자, 보통 우리 경찰은 철저하게 공익을 보호하는 것이죠. 공익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청원경찰은 약간 준공익이다. 약간 중간적인 성격을 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대신 우리 경비원은 사익보호죠. 이 사익보호는 뭐냐면, 우리 민간경비, 특히 우리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는 우리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 시설주 등이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의뢰해서 그 계약 내용에 맞게끔만 경비 업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익보호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은 공익보호이지요. 자, 그래서 담당 지역의 문제도 그래요. 일반적으로 경찰은 전국적이죠. 광역적인 범위를 담당합니다. 범위가 광역적이다, 넓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원경찰은 주로 이제 우리 경비구역이죠. 그래서 지정된 구역에서 담당합니다. 경비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경비원들이 담당하는 것은 계약에 의해서 지정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경찰 범위가 넓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서 경비 업무를 보는 영역이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분상 뒤로 보면 경찰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죠. 청원경찰과 경비원은 아직은 민간인 신분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원경찰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벌칙을 적용하거나 또 쟁행이 금지된 것들 기타 등등 보면 일부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약간
중간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울러서 우리 법의 적용의 문제도 그렇죠. 우리 경찰 공무원들은 경찰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이 마련되어 있고요. 자, 우리 경비원은 경비원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행위할 때도 우리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죠. 경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청원경찰도 일부 우리 경비구역 내에서는 경비구역 내에서는 경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경비원은 경직법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더군다나 또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여러분들, 우리 경찰은 자, 우리 무기 사용이 가능하죠. 그죠? 자, 무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기 사용이 가능하고, 우리 청원경찰은 자, 우리 청원경찰도 우리 경비구역 내에서 우리 청원이 신청을 해가지고요 무기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기본적으로 무기 사용을 못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특수 경비원은 가능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무기 사용을 못한다. 무기 휴대나 사용을 하지 못한다. 청원경찰은 무기 휴대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차이점권이 우리 청원경찰의 역할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청원경찰은 약간의 이제 중간적이라 하더라도 통합이 되면 민간경비의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법에 관한 기본 개관적 문제는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도 도입 배경이나 청원경찰 관련법의 구성이 나와 있죠. 일단 경비환경의 변화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자위적 방범사상이라는 말 나오죠. 자위적 방범사상. 과거에는 우리 국가 등에 의존해가지고 범죄 예방을 담당하던 것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이야기죠. 바로 민간경비의 출발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위적 방범사상을 기반해가지고 일반적 국가기관이나 기타 중요시설 등이죠. 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1962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됐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비 업무가 분화됐다 나와 있죠. 자, 따라서 청원경찰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민간경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